오늘의 이야기는 아들의 재산과 집 문제를 두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극한으로 충돌하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인 욕망과 갈등, 그리고 끝내 돌아올 수 없는 파국의 순간을 함께 들어보시죠. 평온한 집안 거실. 이 집은 내 손으로 일군 집이야. 내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집의 모든 벽돌 하나하나에 내 젊은 날의 고생이 새겨져 있어. 돌이켜보면 이 집을 짓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헤아릴 수 없어. 남편과 함께 낡은 단칸방에서 시작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내 인생의 모든 역사가 이 집의 마루와 벽에 스며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러니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이고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 담긴 성지나 다름없어. 내 아들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누가 뭐래도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은 나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그 누구도 이 집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어머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저희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5년 동안 저희는 이 집에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왔어요. 이제 이 집은 제 아이와 저희 둘이 앞으로의 삶을 꾸려나가야 할 유일한 보금자리이자 저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삶의 터전이에요. 저도 이 집을 굳건히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이 집이 무너지면 저희도 설 자리가 없어지고 아이의 미래마저 흔들리게 될 겁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아이가 아빠를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에요. 어머님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저 또한 이 집을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저희에게도 이 집은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몫이라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건 고작 몇 년밖에 안 되는 일이야. 잠시 살다 갈 외부인에 불과하다고. 이 집의 뿌리는 오로지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의 튼튼한 나무 줄기에서 뻗어 나온 것이지. 내가 아무리 내 아들을 낳고 살았어도 본래 주인은 따로 있다는 말이다. 감히 어디서 주제넘게 내 몫을 논하려 들어? 내가 우리 가문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 있기에 이 집을 탐하려 드는 것이냐? 넌 그저 우리 아들 덕분에 잠시 머물렀을 뿐 이 집의 진정한 역사의 일부는 될 수 없어. 내 아들이 없으니 이제는 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냐? 고요했던 거실에 울려 퍼진 작은 말다툼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붙은 불씨처럼 서서히 불길이 되어 타올랐다.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로 시작되었던 논쟁은 점차 언성이 높아지며 서로의 감정을 자극했고 이내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렸다. 평화로웠던 한 집안의 운명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서막이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와 숨겨진 앙금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이 사소한 다툼이 결코 사소하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대화는 이미 설득의 단계를 넘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모해 있었다. 이 집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아닌 차갑고 날선 긴장감으로 가득 채워져 갔다. 이 재산 문제 폭발. 어머님께서는 제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를 늘 며느리로만 보셨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저 남의 집에서 온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외부인으로만 취급하셨죠.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해도 어머님 눈에는 늘 부족하고 못마땅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 더 이상 과거의 그저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닙니다. 전제 어린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엄마이자 이 집과 아이의 미래를 꿋꿋하게 지켜내야 하는 가장이기도 합니다.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어머님께서는 제게 아무런 기댈 곳도 되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제 아이를 위해 스스로 일어서려 하는 것을 왜 막으려 하십니까? 제가 이 집에서 아이와 함께 살아가려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내가 뭘 지켜? 뻔뻔스럽게도 내 아들이 죽자마자 이제 와서 이 집을 팔아치워 내 욕심이나 채우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내가 언제부터 이 집을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겼다고.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땐 감히 꿈도 못 꾸던 일 아니냐. 내가 돈 때문에 눈이 멀어 혈육의 정마저 저버리려는 것이냐. 이 집은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고 우리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야. 내가 감히 이런 식으로 이 집을 탐내는 것은 우리 가문에 대한 모욕과도 같아. 내가 탐하는 건 이 집의 돈이지 이 집의 가치가 아니지 않느냐. 솔직히 말해봐. 내 속셈이 무엇인지. 며느리 욕심이라니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제가 어머님께 감히 욕심을 부릴 만큼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전 그저 제가 가진 법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이에요. 이 집은 남편과 제가 결혼 후 공동으로 일궈온 재산입니다. 비록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고 함께 꾸며온 삶의 공간입니다. 이제 남편이 없으니 법적으로 당연히 제 몫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 또한 이 집을 위해 제 젊음을 바쳤고 제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를 그저 남편의 부속물로만 여기시려 하지만 저도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요구가 어째서 욕심이 된단 말입니까? 권리?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아들이 없으면 내가 이 집에서 대체 무슨 권리가 있어? 내가 뭘 했다고 감히 권리를 논해? 다 내 아들 덕분에 내가 그나마 이 집에서 발붙이고 사는 줄 알아야지.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대체 뭘 가지고 왔다고? 빈손으로 와서 이제 와서 큰 소리 치는 것이냐? 내 아들이 너한테 뭘 얼마나 해줬는데 고작 몇 년 살고서 이 집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해? 우리 가문의 피와 땀이 서린 집을 내가 감히 차지하려 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줄 알았더냐? 천만에. 죽어도 그럴 수는 없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 음절 한 음절 날카롭게 부딪히며 점점 더 거칠어졌다. 거실을 가득 채운 그들의 고성은 마치 깨져버린 그릇 조각처럼 날카로웠고 듣는 이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다. 집안 공기는 숨막힐 듯한 긴장으로 가득 찼고 냉기가 흘러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한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젠 단순히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온 깊숙한 앙금들이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로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고 그 고통은 듣는 이로 하여금 불안감에 몸서리치게 만들었다. 이들의 대화는 더 이상 화해의 가능성을 내포하지 않았고 오직 서로를 향한 증오와 분노만이 가득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모든 추악한 욕망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폭발적인 충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경랑의 전조였다. 손주 앞에서의 충돌. 손주 할머니, 엄마 제발 싸우지 마세요. 제발요. 흐느끼는 목소리로 간절히 애원하며 작은 두 손을 모아 빌었다. 이렇게 싸우는 거 저 정말 너무 싫어요. 무서워요. 두 분이 자꾸 싸우면 아빠가 더 슬퍼할 거예요. 울먹이며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우리 아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보금자리인 이 집을 빼앗으려 하시잖아. 엄마는 너랑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단 말이야. 널 위해서라도 엄마는 물러설 수 없어. 너의 아빠가 남겨준 유일한 선물인데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겠니?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해. 격앙된 목소리로 뭐라고? 내가 빼앗아? 감히 어린애 앞에서 그런 망언을 서슴지 않아. 뻔뻔스럽게도 내가 뭘 빼앗는다는 거야?
이 집은 원래 우리 집안의 것인데 내가 뭘 지킨다는 것인데 내가 우리 가문의 재산을 탐내고 우리 집안을 찢어놓는 거다. 어린애한테 거짓말을 가르쳐서 나를 악당으로 만들다니. 너 정말 독한 년이구나. 저 아이마저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냐. 제발 그만하세요. 아빠가 살아계셨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텐데. 아빠 보고 싶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흐느낌에 떨리고 어깨가 들썩거린다. 아이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아빠가 있으면 다 괜찮았을 텐데. 아이의 맑고 순수한 눈에서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그 눈물은 마치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빛을 잃었고 보는 이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여자의 뜨거운 갈등은 아이의 순수한 눈물조차 막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눈물은 불타는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상황을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 한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새겨지고 있었고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흉터로 남을 것이 분명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이 잔혹한 싸움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였다. 아이의 슬픔은 두 여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주장과 감정만을 내세울 뿐이었다. 이웃들의 소문. 담장을 넘고 골목을 돌아 동네 이웃들에게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끔찍하고 추악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마치 들불처럼 번지는 소문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순식간에 동네 전체를 뒤덮었고 어느새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다. 저 집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재산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다더라. 매일 밤낮으로 싸우고 고성이 오가는 통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더라. 쯧쯧 불쌍한 애만 중간에서 고생하겠어. 부모 욕심 때문에 아이만 피폐해지는 게 아닌가 몰라. 아이고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 같으니라고. 핏줄이라는 게 다 소용없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어. 이웃들의 동정 섞인 시선과 비난, 그리고 험담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의 살갗을 찢고 들어왔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넉마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 위에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염산을 뿌리는 것과 같았다. 가족의 상처는 더욱 깊이 파고들었고 그들의 고통은 이제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공개적인 조롱거리이자 흥밋거리가 되어버렸다. 더 이상 숨을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소문은 그들을 고립시키고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그들은 이미 세상의 비난 속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대결. 더는 못 참겠어요. 어머님의 횡포에 더 이상은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어머님께서는 저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몰아붙이시는군요. 좋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법의 심판에 맡기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서류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내가 감히 나를 내 시어미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당장 그 말 취소해. 이성을 잃은 것이냐? 나를 욕보이려고 작정했구나. 이 가문의 명예를 짓밟고 우리 집안을 세상에 조롱거리로 만들 작정이냐? 내까지 것이 감히 어디서 이런 무엄한 짓을 저질러? 천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 아들을 2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어. 이 모든 망신을 어떻게 감당할 셈이냐? 제 아이를 위해서라면 전 뭐든지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아이에게서 이 집을 빼앗으려 하시니 저 또한 제 아이의 미래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더 이상은 어머님의 부당한 요구에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이미 제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제 아이의 권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이 집은 아이의 유일한 피난처이고 아이가 자라날 터전입니다. 어머님의 고집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나 또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이 가문을 우습게 본 죄를 똑똑히 치르게 해. 주마, 내가 발붙일 곳이 어디에도 없게 만들어줄 테다. 이 땅에서 내 존재를 지워버릴 각오로 싸울 것이다. 감히 내 심기를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후회하게 될 거다. 두고 봐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너와 내 아이가 이 집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들 것이다. 나레이션. 두 여자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맞부딪혔다. 그들의 시선이 교차하는 곳마다 차가운 불꽃이 튀었고 긴장감은 극에 달해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랑과 믿음으로 지어졌어야 할 집안의 벽은 이미 오래된 균열처럼 깊게 금이 갔고 이제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산산이 부서져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고 그 파편들은 서로를 향한 증오심으로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들의 관계는 이제 절망적인 파국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법정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그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대신적이 되어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되어 모두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후회와 고독, 혼잣말, 흐느끼는 목소리로 벽을 짚고 주저앉으며 결국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치달아야 했던가. 내 아들이 살아있었더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있었더라면 이런 참혹한 일은 결코 없었을 텐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그저 내 아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 내 인생의 전부인 이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다 무너져 버렸구나. 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어. 깊은 한숨과 함께 흐느낌이 격해진다. 이 텅 빈 집에서 나 혼자 대체 뭘 지킨다는 말인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싸움을 벌였단 말인가.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쓸쓸한 고독뿐이구나. 작게 흐느끼며 아이의 잠든 얼굴을 쓰다듬는다. 눈물이 아이의 뺨에 떨어진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이 모든 싸움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건 아닐까? 이 전쟁 같은 싸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이 집을 지켰다고 한들 아이의 마음속에 생긴 깊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고개를 떨구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인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그가 내게 무슨 말을 했을까? 당신은 옳았다며 날 위로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멈추라 했을까? 난 이제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가? 비록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두 여자는 각자의 방에서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들의 어깨는 슬픔과 회한에 떨렸고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눈물은 서로를 향한 이해나 화해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끝내 돌아오지 못할 길 위에서 흘리는 사무치는 후회와 지독한 고독의 눈물이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제 회한과 비통함만이 가득 차 있었고 한때 가족이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서로에 대한 증오심과 깊은 절망감뿐이었다. 그들은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말았다. 회복될 수 없는 상처만 남은 채 두 사람은 각자의 외로운 섬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가장 신성하고 따뜻해야 할 이름 안에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해소되지 않는 갈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파괴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족은 분명 피로 맺어진 운명, 공동체이자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야 할 존재이지만, 이 스크립트에서 보여주듯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은 그 피마저 갈라놓고 가장 순수한 사랑마저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뼈아픈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한 지붕 아래 살아가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의 어린아이까지,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지키려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재산이라는 물질적인 가치를 쫓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한 아이의 행복마저 짓밟아버린 이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잔혹한 대결을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그들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이 잔혹한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욕망 앞에 무너지는 가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텅 빈 마음과 후회, 그리고 끝없는 고독뿐일 것입니다.